2020년쯤이었나요? 전 세계가 갑자기 수소 에너지에 막 열광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아, 기억나죠? 정말 대단한 열기였잖아요. 네, 맞아요. 신문만 폈다 하면 뭐 친환경 기술, 수소 경제. 맞아요, 맞아요.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하고 정부도 막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마치 미래가 진짜 코앞에 온 것 같았는데 그랬죠.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확 식었죠. 네, 막상 해보니까 돈은 너무 많이 들고 뭐 충전소 같은 인프라는 더디게 깔리고. 정책도 좀 오락가락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뜨거웠던 열기가 진짜 거짓말처럼 식어버렸어요. 심지어 2020년 이후에 발표됐던 수소 프로젝트 중에 살아남은 게 단 4%뿐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절망적인 수치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거봐, 역시 거품이었어 하면서요. 근데 이걸 좀 다르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는 뭐랄까 절호의 기회인 거죠. 아,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옥석이 드러나는 시점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그 열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수소 산업의 진짜 현재와 미래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 시장이 2050년까지 연간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조 원에 가까운 규모로 커질 거란 전망이 여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난 규모죠. 과연 누가 이 거대한 기회를 잡게 될지 각자 아주 다른 생존 전략을 가진 세 기업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세 기업이 단순히 수소라는 키워드만 공유할 뿐이지 사업 방식이나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에 따라 매력적으로 느끼는 포인트가 전혀 다를 거예요. 모든 걸 건 공격적인 배팅부터 아주 안정적인 우회로까지. 와, 흥미롭네요. 수소 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는 거의 교과서 같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보죠.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기업, 플러그 파워네요. 네. 한때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었고 주가는 5년 전 최고점이랑 비교하면 거의 80% 가까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아니 그런데도 여전히 이 회사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바로 그 점이 플러그 파워의 핵심인데요. 이 회사의 전략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수직 계열화예요. 수직 계열화요? 네, 쉽게 말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부터 저장하고 운송하고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충전소 네트워크까지. 잠깐만요. 그럼 생태계의 모든 단계를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직접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야망을 품고 있는 거죠. 아니 이제 막 열리는 시장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건 거의 도박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고 부르는 거죠. 아, 이 전략의 가장 큰 무기는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과 맺은 파트너십이에요. 그게 있군요. 네. 이미 이들 물류 창고에 수소 지게차랑 충전 인프라를 공급하면서 다른 경쟁자들은 없는 강력한 발판을 마련해 뒀거든요. 만약 정말로 친환경 수소 시대가 활짝 열리면 가장 먼저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한 셈이죠. 최근에 큰 자금을 조달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3억 7천만 달러? 여기에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자금 수혈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야망에 다시 한번 돈을 걸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아니면 너희 계획대로 되는지 지켜볼 테니 돈 아껴 써라 이런 식의 아주 빡빡한 감시가 붙은 돈일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세요. 표면적으로는 급한 불을 껐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일종의 마지막 기회를 준 것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요? 네, 이 돈으로 비전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막대한 현금 소모랑 쌓여있는 부채가 여전히 이 회사의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아, 성공하면 시장의 거인이 되겠지만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자금이 먼저 바닥날 위험과 계속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플러그 파워는 그야말로 모든 걸 걸고 생태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심가네요. 듣기만 해도 아슬아슬한데요. 그렇죠. 그럼 이런 전략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생태계는 모르겠고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기술 하나만 파겠다. 이런 건 말이에요. 혹시 블룸에너지가 그런 케이스인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블룸에너지는 플러그 파워와 정말 정반대 지점에 서 있어요. 오, 이들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그러니까 SOFC라는 아주 특정한 기술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SOFC요? 아,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네. 그게 기존 기술하고 비교하면 뭐가 다른 거죠?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자동차 엔진에 비유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주 까다로운 고급 휘발유만 써야 하는 예민한 엔진이 있는가 하면 네네. 일반 휘발유든 경유든 가리지 않고 다 잘 가는 튼튼하고 효율 좋은 엔진도 있잖아요. SOFC가 바로 후자에 가까워요. 아, 그렇군요. 순수한 수소만 고집하는 다른 연료전지랑 달리 지금 당장은 천연가스를 쓰다가 나중에 수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수소를 쓸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가장 큰 장점이죠. 아, 그러니까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 같은 기술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특히 요즘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난이 심각하다던데 바로 그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 정말 영리해 보이네요. 그렇죠. 기술력만 좋은 게 아니라 사업 기회를 보는 눈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이미 기술력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고 재무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올랐어요. 비일반 회계 기준, 즉 넌갭 기준으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 또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넌갭 흑자라는 건 그러니까 회계상의 특별한 비용들을 빼고 보면 일단 핵심 사업 자체에서는 돈을 벌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해요. 회사가 자신들의 핵심 사업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려고 사용하는 지표죠. 아하. 물론 전체 재무 상황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블룸에너지의 기술은 훌륭하고 시장의 흐름도 잘 탔는데 과연 시장의 엄청난 기대치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아, 속도의 문제군요. 네, 지금의 높은 기업 가치를 실적으로 온전히 증명해내는 것, 그 속도와의 싸움이 이 회사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본 두 회사는 하나는 너무 위험해 보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 속도에 대한 물음표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수소 시장의 가능성은 믿지만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도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그런 주식 말이에요. 아, 물론이죠. 린데라는 회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린데요? 네, 이 회사는 애초에 수소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세계 최대의 산업용 가스 공급 업체 중 하나, 말하자면 이 업계의 어린이죠. 아, 기존에 아주 탄탄한 사업을 가진 거인이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뻗는 거군요. 맞습니다. 린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정유 공장이나 화학 공장에 수소를 공급하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었군요. 네, 그 경험과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에 친환경 수소 플란트를 짓고 있는 거죠. 즉, 린데에게 친환경 수소는 모든 것을 건 배팅이 아니라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구나. 연간 주당 6달러씩 꼬박꼬박 배당금을 줄 정도로 재무가 탄탄하니까요. 그렇다면 단점은 명확하겠네요. 플러그 파워처럼 주가가 수십 배 뛰는 시계, 그런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겠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안정성을 얻는 대신 높은 수익률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구조니까요. 네. 결국 이 세 회사는 여러분이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기업의 각기 다른 생존 전략을 비교해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각자 노력을 해도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있잖아요. 아, 그렇죠. 수소 산업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들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개별 기업의 전략과는 별개로 산업 전체가 오르막길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장 큰 허들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우리가 친환경 수소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수소의 99% 이상은 사실 더러운 수소라는 현실이에요. 네. 2023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진짜 친환경, 그린 수소의 생산량은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고작 0.1%에 불과했어요. 네. 잠깐만요. 0.1%요? 네, 0.1%요. 아니, 1%도 아니고 0.1%면 이건 그냥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이 사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서 회사를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는 이 모든 노력이 사실상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원로를 가지고 공장을 짓는 것과 같아요. 와, 비유하자면 전 세계의 주유소 네트워크를 다 깔아놨는데 정작 석유는 단 몇 배럴밖에 생산하지 못한 상황인 거죠. 이야, 이게 바로 이 산업이 직면한 도박의 진짜 규모입니다. 그 비유를 들으니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네요.
그럼 이 0.1%라는 수치가 오늘 우리가 얘기한 세 회사에게는 각각 어떻게 작용할까요? 플러그 파워처럼 생태계 전체를 만들려는 회사에게 이 문제는 거의 생존이 걸린 위협이죠. 그렇겠네요. 원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제품을 팔겠어요. 반면에 린데 같은 거대 기업에게는 수십 년에 걸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관리 가능한 문제에 가깝고요. 아, 기술을 상업화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겠어요. 실험실에서는 성공했는데 이걸 대규모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기술 자체는 존재하지만 이걸 경제성 있게, 즉 비용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죠. 전 세계 60개가 넘는 나라에서 수소 전략을 발표했지만 말만 앞설 뿐 실제 투자나 정책 집행 속도는 제각각이거든요. 아, 정부의 일관되고 강력한 지원 없이는 이 거대한 전환이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들어보니 결국 기업의 노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네, 맞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게임이네요. 바로 그 점을 이해하는 게 이 산업을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열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는 수소산업의 속살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시장을 지배하려는 승부사 플러그 파워, 네. 한우물만 파는 기술 전문가 블룸에너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인 린데까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세 가지 길은 결국 수소 산업의 미래, 특히 그 시간표를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로 귀결돼요. 시간표요. 네. 단순히 어떤 회사가 더 나은 기술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이 산업 전체가 기술, 비용, 정책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과연 언제쯤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의 차이인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 투자의 관점에서 이 기업들을 분석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만약에 말이죠, 이 거대한 그린 수소로의 전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현재 그린 수소 비중이 고작 0.1%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이 수천조 원짜리 거대한 베팅이 2030년, 2040년의 기후 목표 달성에 제때 기여하지 못하고 그저 2050년에 완성될 너무 늦은 해결책이 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는 어떤 결과로 남게 될까요?